안녕하세요. 안 선생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개설 방법과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9개의 네모가 모여 있는 창이 있지요. 이걸 눌러 보시면 구글에서 관련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은 원래는 이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끌어서 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올라와 있고요.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시거나 classroom.google.com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빈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의 반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수업을 만드셔야겠지요. 수업 만들기를 누르면 G Suite for Education을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개인 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체크 표시해 놓고 계속을 눌러 보겠습니다. 수업 이름은 필수예요.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시기에는 학급 단위로 개설해 두시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 1반부터 8반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예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라는 수업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들기를 하면 클래스가 개설됩니다. G Suite로 만드는 것과 개인 계정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신다면요. G Suite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G Suite를 이용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이거 G Suite를 신청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기간이 걸리고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개인 계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룸이 개설되었고요. 바로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수업 코드가 있습니다. 옆에 표시를 눌러보시면 큰 화면으로 더 크게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아주 이렇게 큰 화면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나눠주고 이거 보고 들어와 라고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코드를 이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들어오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코드를 복사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인 화면을 보겠습니다. 스트림이 있고요. 수업, 사용자, 성적이라는 탭들이 있어요. 스트림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글을 올릴 때마다 게시가 되는 그런 포스팅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이라고 글을 쓰실 수가 있고요. 추가는 클립 모양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링크를 통해서 첨부 파일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선생님의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뭔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누르시면 되고 나는 링크를 주겠다 또는 파일을 첨부하겠다, 유튜브를 연결하겠다 등등 다양하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로 파일 삽입할 때는 다양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기의 파일을 아무거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과 성취 기준을 선택했고요. 업로드를 누르면 업로드가 되는 모양이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학급이 있고요. 만약에 제가 1학년 1반부터 8반까지 만들었는데 이 글을 8번 복사하긴 너무 귀찮잖아요. 이 반을 눌러보시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해놓으신 다음에 게시를 하면 체크된 반에 모두 공통으로 게시물이 올라가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은 지금 들어온 학생이 없어서 리스트가 없지만 학생이 들어온 뒤에는 특정 학생에게만도 전달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꺼번에 올리는 건 되지만 수정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타가 났다 라던가 첨부 파일을 잘못 올렸을 경우에는 각각의 반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 주셔야 하니까 올리기 전에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를 하고 나면 스트림에 공지사항이라고 하면서 파일이 하나 떴어요. 학생들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옆에 수업 탭을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하시게 될 텐데 플러스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주제를 먼저 설정해 주셔야 돼요. 주제라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단원이나 뭐 특정한 교재가 있다고 하면
그 교재 이름을 넣어서 카테고리화 시켜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단원이라고 써볼게요. 추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주제 2단원. 추가. 해놓으면 두 가지가 생겼죠. 이렇게 네모 박스가 보이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단원별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게시물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스트림에서는 올린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지만 수업에서는 단원을 설정해서 그 단원 안에다가 게시물을 넣어주면 올리는 날짜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정리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원 떼기를 하셔가지고 두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을 같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름이나 그 선생님 사용하시는 뭐 교재나 단원을 이렇게 주제로 만들어 두시면 빠르게 아이들이 어떤 수업에 어떤 자료가 들어간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단원에다가 글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해서 과제, 퀴즈 과제 등등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실 것은 아마 자료입니다. 자료에다가 1단원 어휘 정리라는 제목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언제까지 해오세요 라고 해놓고 첨부 파일을 또 추가하시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클래스 카드 링크를 올려주셔도 되고요. 한글 파일로 파일을 올려주셔도 되고 유튜브로 설명하는 챈트 영상 등을 해주셔도 되고 등등의 작업들을 하셔서 이렇게 글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옆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면 문서 등등등이 있어요. 이것은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작업, 프레젠테이션 등등 엑셀과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올리시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반을 선택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 스트림에서 마찬가지로 수정을 할 때는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오타가 없는지 자료가 잘 올라갔는지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도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주제는 1단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게시물에 올리면 1단원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반에는 1단원, 2단원을 설정을 안 해놨는데 1단원 해가지고 1반부터 8반까지를 모두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1반부터 8반까지의 자동으로 주제와 글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반에 단원을 주제별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과제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과제 기능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아주 유용한데요. 1단원 과제물이라고 제목을 써놓고 글을 쓴 다음에 양식을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 관련한 파일을 첨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학생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점수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점수 100점 만점, 난 50점 만점 하겠어. 이렇게 해놓고 기한은 아래 눌러보시면 달력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4월 1일까지 시간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주제 1단원이니까 1단원으로 해야겠죠. 근데 2단원으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기준표는 이제 채점 기준표 같은 것들을 공지해 주는 것인데 일단 가장 필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1단원인데 2단원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집어다가 1단원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1반부터 8반까지의 공통으로 이렇게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1반에 들어가서 끌어다 놓고 2반에 들어가서 끌어다 놓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주제가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날짜 기한이 같이 알림이 뜨게 될 거예요. 요런 기능을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선생님을 추가하고 싶으시다 하면 교사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 선생님의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직접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아까 복사했던 그 코드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성적은 과제에서 아까 50점 부여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이 탭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 버전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 볼게요. 다른 저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 주시냐면 "자 얘들아 구글에 로그인을 해. 그리고 클래스룸에 들어왔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수업 참여하기를 선택해 봐. 그리고 선생님이 준 수업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라고 공지를 해 주세요.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룸에 들어오게 됐어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글을 볼 수가 있고요. 수업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과제물도 들어가 있죠. 이 단원은 아직 게시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어휘 정리 올려주셨네? 파일도 봤어요. 일단은 과제물이 있네? 라고 해서 과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과제물에 뭔가가 나왔겠죠? 아이들이 뭔가 첨부를 할 거예요. 추가 또는 생성을 하면 자기가 만든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완료로 표시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해요. 그러면 완료로 표시를 해볼게요. 첨부를 하나 해볼까요? 첨부 파일로 선생님이 어떤 양식을 줘서 애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고 결과물을 이렇게 또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이거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본인의 과제물을 올리고 나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출. 완료로 표시를 하거나 뭐 퀴즈를 링크를 주어서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표시라는 걸 누르면 되고요. 방금 이렇게 제출이 되었어요. 취소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선생님 입장에서 가볼게요. 선생님은 보시면 일단은 과제물이죠. 할당 완료였는데 방금 숫자가 바뀐 거 보이셨죠? 제가 학생 계정으로 들어갔던 학생이 제출을 완료해 줬기 때문에 누가 제출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학생을 클릭해 보면 어떤 파일을 함께 올렸는지도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학생들도 쫄쫄이 있는 경우에는 뭐 20명 중에 몇 명이 안 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 파일을 열어서 채점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점수를 입력해 주실 거예요. 50점 만점에 35점이야 라고 해놓고 돌려주기를 하면 이 학생에게 본인 점수가 보이게 됩니다. 점수에 관련한 것들은 학생 개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점수에 대한 노출이나 비공개 댓글, 피드백에 대한 노출 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학생 입장으로 들어와 보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점수를 줬어요. 채점 완료죠? 그럼 과제 보기를 보면 35점이라는 점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한 번 더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 그럼 추가해서 다시 제출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서 과제물에 대한 활동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복잡한 뭐 동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기본적인 기능만 잘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요렇게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